여러분,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소중해지지만 오히려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잠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잘못된 저녁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깊은 숙면을 위한 3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허브차인 카모마일을 통한 몸과 마음의 안정. 둘째,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뇌를 쉬게 하는 환경 만들기.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가 어르신들의 밤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자 어머님은 평소 잠드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리곤 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무기력해 일을 하기도 힘들어했죠.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스마트폰은 취침 2시간 전부터 멀리 두고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72세 박종수 어르신은 불면증 약에만 의존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동일한 3가지 루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하려 하셨지만 한 달 반쯤 지나자 차츰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도 숙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두 분의 공통점은 작은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숙면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숙면을 돕는 원리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 차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 유도를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보안대체의학 저널에서는 카모마일 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불면증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블루라이트에 관한 연구도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전 최소 1시간은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수면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수면의학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3가지 방법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면 원리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카모마일 차가 입맛에 맞지 않아 망설이시더라고요. 하지만 꿀을 조금 넣거나 따뜻하게 우려내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작은 컵으로 한 잔을 권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작은 잔이 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고 고민하시죠? 이럴 땐 알람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취침 1시간 전 알람이 울리면 화면을 멀리하고 책이나 라디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답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목과 어깨, 허리,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호흡을 고르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정순 어머님은 자주 새벽에 깨는 문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루틴에 특히 스트레칭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지만 3주가 지나면서 새벽에 깨더라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66세 최영철 어르신은 처음 일주일 동안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셨습니다. 당장 불면증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큰 변화가 없어 중도에 포기하려 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기대치였습니다. 수면 습관은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갈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후 다시 실천하셨고 2달이 지나면서 아침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루틴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기본 루틴에 더해 2-3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위가 무겁게 남아 있으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낮에 햇빛을 15분 이상 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리듬을 조절해 밤에 잘 잘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침실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65세 김도영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숙면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잠의 질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허브티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심장 질환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하루와 일주일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쬐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점심에는 과식을 피하고 오후에는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카모마일 차 한 잔과 블루라이트 차단,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주 3회 이상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주말에는 스마트폰 대신 산책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루와 주간 루틴을 병행하면 숙면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69세 장미숙 어머님은 이 루틴을 성실히 지킨 분입니다. 2달이 지나자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도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71세 오세진 어르신은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도 일주일 뒤에는 흐지부지하게 되곤 했습니다. 결국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요. 또 다른 67세 정순호 어르신은 처음엔 어렵다고 했지만 작은 꾸준함으로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불면증 약을 줄이고 숙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할 때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깊은 숙면을 위한 3가지 저녁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카모마일 차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르신들의 밤은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숙면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층 더 흥미로운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흔히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쉽지만 사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특히 일정한 취침과 기상시간, 카페인 섭취 조절, 그리고 침실 온도를 알맞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불면증을 바라보고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에 사는 김순자 어머니는 오랫동안 새벽 2, 3시가 지나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집안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10시 반에 불을 끄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기를 2달간 실천하자 자연스럽게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눕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밤이 되면 잠을 청하도록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이영호 아버지는 불면증 때문에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씩 마셨습니다. 낮에 졸음을 막으려다 보니 저녁에도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바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숙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깨달음은 불면증이 단순히 의지만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체내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킨 사람들의 불면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다고 보고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신호 물질의 작용을 방해해 잠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의 카페인 섭취는 수면 시간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온도 조절은 과학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인간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들기 쉬운데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로 유지했을 때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 반에 불을 끄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기를 꾸준히 반복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조절합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카모마일 차를 권장합니다.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여름철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전기장판보다는 두꺼운 이불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온도를 이 범위로 맞춘 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정희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다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끊었지요. 그러나 완전히 숙면을 얻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낮 동안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성수 아버지는 침실 온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서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한 달 뒤에는 몸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2, 3시에 뒤척이는 일이 줄었고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해 잠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자 한 달 만에 잠드는 시간이 20분 이상 빨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내 리듬이 안정됩니다. 불면증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면제를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난방기구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혈압이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 방법을 적용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20분 정도 쬐입니다. 점심에는 가벼운 산책을 15분 정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신 뒤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밤 10시 반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주말에도 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중과 주말의 리듬 차이가 줄어들어 수면이 안정됩니다. 저 역시 이 방식을 실천하며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영자 어머니는 이 루틴을 충실히 지키며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석 달 만에 숙면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얼굴빛도 밝아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장민호 아버지는 한 달 정도 실천하다가 회식이나 모임 때문에 자주 루틴이 깨졌습니다. 부분적인 효과만 얻을 수 있었고 꾸준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전주에 사는 한지수 어머니는 스트레칭과 카페인 조절은 성공했지만 침실 온도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변화만으로도 예전보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로 맞추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영양소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이 달라지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이 수면 호르몬을 어떻게 돕는지, 마그네슘이 긴장 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분 균형이 숙면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입니다.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늘 새벽 3시쯤 눈을 뜨고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저녁에 과일은 드셨지만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 정도를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의심되어 식단에 호박씨와 시금치를 추가하고 보충제를 조금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근육 경련이 줄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음식과 영양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을 넘어서 몸과 뇌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될 때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호박씨, 아몬드, 호두가 대표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장년층 이상에서는 흡수율이 낮아져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분 균형도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면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적정량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 기존 질환,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균형과 조절이 핵심입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자주 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 가볍게 바나나 1개와 따뜻한 우유 1잔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호박씨 1숟가락이나 아몬드 5알 정도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우유가 불편하면 무가당 두유를 대신하세요. 바나나 당분이 걱정되면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녁 식사 직후 과일과 견과류를 한꺼번에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가볍게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습관을 바꾼 분들이 꾸준히 효과를 경험합니다. 작은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순자 어머니는 불면으로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드셨지만 점점 효과가 줄어들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고 잠자기 전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수면제 의존도가 줄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식단을 잘 지키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셨습니다. 음식과 영양소의 도움은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며칠 실천하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 외에도 몇 가지 습관을 함께하면 수면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소화 시간을 확보하세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대신 가벼운 독서나 음악 감상을 권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20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해져 저녁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에 햇볕을 거의 쬐지 않던 분이 산책을 시작한 뒤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령대에 따라 음식과 영양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청년층은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년층은 불규칙한 저녁 식습관이 수면에 악영향을 줍니다. 노년층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 과식이나 특정 영양소 과잉 섭취 시 속 불편과 불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분께 권하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합니다. 오후에는 물을 자주 마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과도한 음료를 피합니다. 저녁 식사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바나나 반개와 견과류를 간식으로 곁들입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함께 명상이나 독서를 하면 좋습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하루 2~3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햇볕을 받으며 걷는 시간을 가지면 효과적입니다. 이런 루틴을 지키신 분들은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밤중에 덜 깬다는 경험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자 어머니는 한 달간 식단과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아침에 피곤함이 줄고 낮 동안 기운이 좋아졌습니다. 김동현 어르신은 보름 만에 포기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수정 씨는 절반 정도만 지켜 효과도 절반만 나타났지만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꾸준히 작은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작은 꾸준함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음식과 영양소를 살펴봤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숙면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며 수분 균형은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 즉 침실 온도와 조명,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설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긴장과 불안입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니 결국 수면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낼 3가지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명상과 호흡법,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을 가볍게 만드는 일기 쓰기, 은은한 향기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특히 라벤더 오일의 활용입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면 마음은 가라앉고 몸은 자연스러운 휴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정자 어머니는 67세로 몇 달째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이 겹치면서 늘 긴장 상태였지요. 밤이 되면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며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히 앉아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어렵고 잡생각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고 새벽에 자주 깨던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종수 어르신은 은퇴 후 불안감이 커져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명상보다는 일기 쓰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적어 내려가면서 마음속 짐이 가벼워졌고 작은 기록을 남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3달 뒤 불면증으로 먹던 약을 줄일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는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몸은 더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코르티솔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경계 상태로 두어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렘 수면 시간이 평균보다 짧아져 기억력 저하와 피로 누적을 겪기 쉽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10분간 호흡 명상을 지속한 사람들에게서 불면증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일기 쓰기는 전전두엽을 활성화하여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전 15분 동안 하루를 글로 정리하는 사람들은 수면 잠복기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맥박과 긴장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정리하자면 불안으로 긴장된 뇌와 몸을 완화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원리에 담겨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방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5차례 반복합니다. 들숨은 4초, 날숨은 8초로 천천히 하면서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어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감사했던 한 가지를 적습니다.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 3줄이라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벤더 오일을 손수건에 2방울 떨어뜨려 머리맡에 두고 향을 맡으며 눈을 감습니다. 일기를 쓰려다 오히려 걱정을 더 적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록보다 긍정적인 순간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잠들기 전 10분만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 분들은 2주 만에 숙면 시간이 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부담이 적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순자 어머니는 남편의 병간호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매일 밤 라벤더 향을 맡으며 호흡 명상을 하자 불안감이 줄고 두 사람 모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일기를 시도했지만 글쓰기가 낯설어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정미자 어머니는 6개월간 꾸준히 호흡 명상, 일기, 아로마를 같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색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꾸준히 이어간 분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습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침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세요. 일기에는 내일 하고 싶은 작은 목표를 적어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세요. 라벤더 오일 외에 카모마일 차나 따뜻한 족욕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일기에 내일은 손주와 전화 한 통 하기 같은 목표를 적으며 생활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모든 분께 다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호흡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벤더 오일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명상도 지나치게 오래 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질 수 있으니 하루 10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무리하지 않는 활동으로 몸을 적당히 움직입니다. 저녁에는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호흡 명상을 10분간 진행합니다. 이어서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와 내일의 작은 목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라벤더 향을 맡으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 작은 습관들을 배치하면 수면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하루 15분씩 호흡, 명상을 꾸준히 이어가 석 달 후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침 피로가 줄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TV 습관을 끊지 못해 일주일 만에 포기했고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혜정 어머니는 1년간 성실하게 실천해 작은 꾸준함이 내 삶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밝아진 표정과 더 건강해진 생활 리듬이 그 증거였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큰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점, 명상과 호흡법, 일기쓰기, 라벤더 오일 같은 작은 습관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꾸준함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배운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건강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깊은 수면을 지키는 데에는 생활 습관뿐 아니라 환경의 힘이 아주 큽니다. 불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암막 커튼, 귀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화이트 노이즈와 자연 소리,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는 여러분의 잠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3가지 축입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잠자리가 한층 더 편안하고 안락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늘 새벽 2,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얕은 잠 때문에 낮에도 피곤함을 호소하셨죠? 아들이 권해준 암막 커튼을 설치한 뒤 달라졌습니다. 방이 충분히 어두워지자 작은 불빛에도 민감했던 눈이 안정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귀가 예민하여 작은 소음에도 자주 깼습니다. 옆집 TV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틀고 잔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자 다른 소음이 묻혀버렸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달랐지만 환경을 조금 바꾸자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맞춤형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불빛조차 뇌를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러워져 깊은 잠에 이르기 쉽습니다. 일정한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이트 노이즈는 불규칙한 소음을 가려 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매트리스와 베개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척추를 올바르게 지탱하는 매트리스는 근육 긴장을 줄여주고 적절한 높이의 베개는 기도를 편안하게 해 호흡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빛을 줄이고 소리를 다스리고 몸을 받쳐주는 환경을 갖추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막 커튼은 창문 전체를 덮어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틈새로 들어오는 불빛을 줄이려면 창문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커튼이 좋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기계나 앱을 활용해 빗소리, 파도, 소리, 숲의 바람소리 등 일정한 리듬의 소리를 30분에서 1시간 타이머로 설정하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 꺼지는 제품은 피하고 누웠을 때 척추가 곧게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베개는 목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너무 강한 인공향기나 과도한 소음 조절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하루 10분의 준비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최정호 어르신은 평생 딱딱한 뇨에서 주무셨습니다. 연세가 들며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잠자리도 불편했습니다. 맞춤형 매트리스로 바꾼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덜 뻐근해졌고 다시 누웠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은자 할머니는 새벽마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깼지만 자연소리 앱을 사용하면서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기대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수면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환경을 한 번에 갖추기는 어렵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방 안의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세요. 빛이 차분히 줄어들면 뇌는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합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10분 정도만 해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수면 환경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방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정 매트리스 재질이나 향이 들어간 제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문제가 오래 지속되거나 불편함이 심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고 햇볕을 충분히 받습니다. 점심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며 피로를 덜어줍니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마치고 취침 2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 화면을 멀리합니다. 방 안의 조명은 점차 낮추고 암막 커튼을 내려 빛을 차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이트 노이즈를 켜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 위에 몸을 맡겨보세요. 주간 루틴으로는 주 3회 정도 가벼운 운동과 함께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와 주간의 균형 있는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상훈 어르신은 꾸준히 암막 커튼과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지연 할머니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바꾸었지만 금세 포기했습니다.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져 익숙한 옛 방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어르신은 첫 주는 암막 커튼, 다음 주에는 화이트 노이즈를 추가하는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적용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꾸준함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3가지입니다. 빛을 줄여주는 암막 커튼, 소음을 다스리는 화이트 노이즈와 자연소리, 몸을 편안히 받쳐주는 매트리스와 베개입니다. 이 3가지가 만나면 여러분의 잠자리는 훨씬 더 깊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잠이 더 깊어지고 내일이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